네, 오늘 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새로운 조합과 함께합니다. 새로 인사드리는 분도 계신데요. 헤르메스닥 하창한 본부장, 이지스닥 이지은 대표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쭉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언제나처럼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거고요. 3, 4월에는 언제 통계를 본다면 수익률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볼까? 여기에 포커스 조금 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첫 번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저희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서는 대표님과 처음 뵀는데 일단 궁금한 부분은 그겁니다. 저희가 헤드라인에 아마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항상 언제나 그렇다라는 법칙은 없겠지만 초록 공개 이후에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잖아요. 오늘 지금 시세를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행사 전까지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가도 되는지 긍정적 포인트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고점이라는 생각으로 봐야 되는 건지 분위기 먼저 읽어주세요. 네, 일단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학회까지 일정이 좀 남아있는 가운데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이미지가 좀 좋게 심어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HAB라든지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떠오르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에게 좀 훈풍이 불어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반도체가 최근에 시장을 사로잡았고 시장에서는 그 이후의 주도 섹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쪽에 대한 포커스가 좀 제약바이오, 바이오 헬스케어 그쪽으로 집중이 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가 이제 시기적으로 좀 미뤄진다라는 소식 때문에 일부 좀 주춤한 모습도 보였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뤄지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지가 많이 바뀐 상황인 게 또 최근에 전통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제약바이오 하면은 무조건 실체가 없고 약간 실적이 좀 부진한 기업들이 상승 탄력이 나온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최근의 흐름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약바이오 안에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학회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또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에 대한 일정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저는 좀 계속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오늘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종목들 따라잡는 매매보다는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아직 덜 오른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요. 최근에 많이 들썩임이 이미 나왔던 쪽에서는 임상에 대한 기대라든가 뭐 신약 모멘텀이 이미 반영된 구간일 수도 있어서요. 아예 반응이 없는 쪽을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시장에 뉴스가 나왔는데 반응도가 아직은 좀 미약하다라는 쪽을 봐야 될까요? 좀 투트랙 전략이 저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이제 유한양행이라든지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일정이 있는데 아직 비교적 주가는 덜 움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충분히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AABR 바이오 오늘 좀 윗꼬리를 달아주긴 하지만 아직 힘이 빠진 느낌은 아니라서 이런 종목들도 계속 좀 보시다가 눌림이 나올 때 단기적으로 눌림 나올 때 포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그게 가장 애매해서요. 많이 올랐다, 뉴스를 다 반영했다라는 기준점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잡아봐야 되는 걸까요? 뭐 전고점 정도일지 아니면은 또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알테오젠을 보면 이게 조금은 그쵸.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일단 뭐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돌파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겠지만 그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섹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비춰진다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일단 우리가 이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처럼 오히려 결과가 나오고 나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철저히 수급에 대해서 너무나 빠른 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그때 좀 대응을 해야 되고 일단은 무조건 뭐 전고점에 대한 목표치를 정해놓기보다는 그 힘이라든지 그리고 결과 발표 지금 이제 이번에 아마케에서도 이제 뭐
그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신규 파이프라인을 공개를 하는데 그 공개를 했을 때 그 전에도 기술 이전을 많이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 내용에 또 시장은 초점을 맞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추가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하창한 본부장님의 의견도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요즘 포커스는 쏠림일 네. 것 같아요. 다른 쪽에 있었던 자금이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를 향했다라는 시선으로 저희는 봐야 될지, 그리고 이걸 골고루 이쪽에 수급이 들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종목별 수급이 더욱더 심화된다라는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지, 돈의 흐름은 이 안에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쏠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늘 만약에 현대나 기아 그리고 각종 지주회사들에서 좀 강력한 수급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서 수급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겠지만, 오늘 장중 프로그램 현황이라든지 뭐 외국인 순매수나 이제 기간 당일 이제 현황을 좀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기아가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들이 오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들이 굉장히 좀 날뛸 때는 이런 게 없다가 지금 바이오 쪽에서 일부 좀 고점에서 일부 꼬리가 달리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저 PBR 쪽에 수급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중심적인 수급에서의 이동이 깨졌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좀 일부 나왔고, 특히나 저 PBR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적어도 5월이나 6월 달에 흐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급을 거기서 가만둘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차익을 했다가 이슈나 모멘텀 있는 쪽에서 빠르게 또 쏠림 한번 흐름을 했다가 다시 재진입을 하면서 뭐 물량도 좀 소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이슈에 따라서 좀 트레이딩도 하고, 그런 흐름들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좀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죠. 뭐 최근에는 비트코인도 한번 좀 굉장히 급등이 나왔고, 뭐 NFT라든지 STO 연관성 있는 쪽에서의 수급도 상당히 돌았기 때문에 뭐 그 하나에서 좀 매력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방산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핫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산업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좀 인플루언서들이 언급을 했었던 뭐 변압기 쪽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면서 또 단기적으로 또 수급이 확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 있는 쪽으로 좀 트레이딩 순환매의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도 좀 비슷한 궤도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6월 달까지 이제 추가적인 학회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좀 순환매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추가적인 뭔가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발표를 또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기업들은 단기 수급이 쏠릴 거고요. 또 바이오가 이번에 이렇게 학회로 좀 이벤트가 많이 발생을 한 거는 결국엔 알테오젠과 HLB를 좀 잡지 못했던 사람들의 포모 증상도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한미아품을 2015년도 때 보셨을 때 주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로열티를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목표 주가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로열티를 5%로 잡고 본다라고 한다면 알테오젠 지금도 굉장히 전 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완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이제 고점을 판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정도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HLB, 알테오젠을 제외를 한다면 다른 쪽에서 시세가 강하게 나왔을 때는 일단 챙기면서 제약바이오는 지금은 봐야 되는 게 맞는 전략이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매매 동향들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거래일이 빨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외국인의 수급이나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견조하게 들어와 있어서 금일의 수급 이탈이 좀 나오더라도 주가에는 그렇게 지수에는 크게 변동은 없거든요. 오늘 뭐 외국인 3,600억 팔고 있고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 지금 거의 한 4,7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크게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그거 앞두고 이제 주 후반부터 해서 다음 주 초까지 만약에 좀 단기간에 수급 이탈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가 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기민하게 수익이 확정이 나면 일단 좀 챙겨야 되는, 일부는 챙기는 이런 흐름들로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를 따라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넘어와서도 외국인들 정말 많이 우리나라 주식 사모으는 모습이었는데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 3월 14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수급 상황 더욱더 이번 주 후반부터는 더욱더 저희도 꼼꼼하게 봐야겠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이야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해봤고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이야기 해볼 겁니다. 매년 있는 행사긴 한데요. 인터 배터리가 개막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될까요? 2차 전지는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까요? 이재훈 대표님 언제나 뭐 잘 갈 때도 안 갈 때도 조여갈 때도 가장 어려운 게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저희 이벤트를 헤드라인에 달았는데 이쪽 봐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어제 동박, 오늘 뭐 음극재 그냥 가격적인 메리트로만 접근을 해야 되나요? 지금 포인트 2차 전지 본다면 어디에 두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이제 인터 배터리가 개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선별적인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재료가 있거나 아니면 2차 전지 안에서도 움직인 최근 기업들을 보면은 시장이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까 제약바이오도 그랬지만 역시나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상승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의 수요는 계속해서 둔화되는 흐름은 우리가 지금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중국에서 이제 테슬라의 인도량이 좀 많이 줄어든 것도 이제 계속해서 가격 경쟁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여기서 더 빠질 것 같다. 전기차 더 싸질 텐데 하면서 구매를 미루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리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에 대해서 지금 좀 반등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뭐 감산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은 있지만 수요가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가장 큰 과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업황이 살아나고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시 예전처럼 시세를 주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그 안에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찍히는 기업들 그리고 아니면 뭐 금양처럼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한다는 이슈라던가 에코앤드림처럼 전구체 관련돼서 좋은 소식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개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은 좀 선별해서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을 본다면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추를 저희가 달아야 되나요? 신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기대감이 큰 쪽? 아니면 실적은 사실은 4분기, 1분기 다 안 좋을 거란 이야기가 많아서요. 회복력이 가장 숫자적으로 빠를 쪽? 어느 쪽에 지금은 더욱더 주가가 화달파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계속 필요한 그 시장에서 이제 배터리 수요가 안 좋다 하더라도 지금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배터리를 계속 성능을 좋게 만드는 네. 거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성능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럼 시장에서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그것처럼 배터리를 성능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뭐 CNT 도전제라던가 이쪽 관련돼서는 일단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필요하고 계속 요구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보시는 게 약간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 아직은 조금 긴 호흡이 필요하다로 더해도 될까요? 네,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네. 아직은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나 시간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고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본부장님의 뷰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리튬 가격과 연동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요거 또 하나 짚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앨범알이 예탁 주식 공모 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미국장의 분위기가 좀 좋진 않았어요. 물론 뭐 수익을 사업 확장에 사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이 변한 건 아닌데요. 그런 만큼 리튬 관련주에 오늘 약간은 주춤한 흐름을 일시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 전반적인 깔려있는 바닥에 대한 그 다짐은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뭐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급망에 대한 이슈만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해보시면은 유가를 보시면 되죠. 유가 같은 경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산을 하고 있지만 특정 가격대 이상으로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왜냐?
중국에서 수요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 공급이 줄여주는 거에 따른 이제 강력한 이런 트리거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리튬 가격이 좀 일부 좀 가격이 반등 나온 건 일단은 중국의 CATL에서 감산하는 거와 이제 호주 쪽에서의 뭐 이런 생산 이슈들이 좀 있는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가격에 대한 반등을 다 일시적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벌써 캐즘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 가격 경쟁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이제 리튬 가격의 반등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해당 공급망 이슈만으로도 충분히 만약에 가격의 반전이 나타난다라고 하고 그거를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전혀 늦지 않거든요. 왜냐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기세가 올라탔을 때 접근하셔도 전혀 늦지 않다. 왜?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적인 이슈가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배터리나 뭐 리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 기조를 보시면 하이브리드 쪽이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충전소에 대한 사실 이제 인프라에 대한 확장들도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비아디와 테슬라의 이런 가격 경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쪽 관련된 좀 센티를 자극하는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뭐 중국 쪽에서 이제 공급에 대한 19% 감소하는 이슈가 있었고 또 이제 정거래일 같은 경우는 또 화재 이슈가 있어서 공장에 대한 가동이 일부 멈추게 되는 뭐 공장 자체의 피해는 없지만 어쨌든 생산에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게 이제 16% 정도 생산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센티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재단이나 뭐 일부 쪽에서의 좀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물론 이제 전액과 전고체가 지금 테마로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했죠. 근데 이거는 뭐 IRA 법안에다 플러스 알파로 좀 수급적인 그런 좀 흐름들이 적용이 되면서 약간 좀 패시브가 나은 괴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강하게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게 구조적으로 아직까지 2차 전지 산업에서의 뭐 뭔가 확 턴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보수적이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엄청난 대세 시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 변화가 되는 데는 일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캐즘이 정확하게 부서지는 혹은 가격 경쟁이 명확하게 끝나는 그 시기가 돼야 좀 명확한 이런 좀 업황의 턴이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바로 넘어가서 방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본도 증액을 했다라고 하고요. 유럽에서도 계속 국방비를 키우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기관 리포트 본다면 민간 우주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고요. 이어서 본부장님과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방사는 지금 계속 커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또 급하긴 하지만 따라잡아야 되는 건지 추가적인 상승세가 대형주 위주로 나올 때 이때가 가장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봐야지 소외가 안 될까요? 어떤 시선으로 봐야 돼요? 네, 저는 지금이라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22일에 LIG 넥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연이어서 하나 시스템을 연달아 이제 방산을 두 개를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랐죠. 방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산업에 대한 이런 성장 부분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수에서 수출로 완전히 좀 뒤바뀜이 나타난 상황이고 해외에서 수주가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각 기업들을 좀 뜯어보시면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해서 그때 LIG 넥슨이 수주 잔고가 이제 작년 기반으로 했을 땐 거의 20조 정도가 쌓여 있고 올해 이제 신규적으로 나온 거 사우디 4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붙어줄 6조까지 한다면 30조 이상의 이런 수주 잔액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이 2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폴란드발 수주가 반영이 될 때도 이 종목은 전혀 움직임이 못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중국이 요번에 이제 방산에 대한 예산안을 엄청나게 많이 늘렸죠. 7.2% 늘리면서 사상 최고치. 일본도 지금 사상 최고치로 늘려나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중동 지역도 있기 때문에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쪽 아시아 지역도 지금 대만 리스크 발도 영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산업적으로 계속적으로 방위 산업에 대한 자금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게다가 수은법 개정까지 되고 추가적으로 될 확률도 상당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멘텀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오후에 1시 구간 넘어가면서 하나그룹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하나시스템 저희 목표주가 거의 임박한 구간이라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상단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높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19,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제시를 해 주신 바 있거든요. 칼같이 지키면서 일단 챙겨야 될지 여기면 좀 간략하게 들어보고 넘어가요. 네, 전 추가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기업이죠. AVAB라는 이런 이제 티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또 방산 쪽이고 이제 좀 항공 쪽과 연관이 되어 있는 업체인데 간밤에 27%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그다음에 전망치도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5월달, 6월달에 있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이런 개국 이슈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모멘텀은 앞으로 좀 붙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계속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방산주의 경우에도 시세가 천천히 지금 느린 쪽보다는 빠른 쪽을 더욱더 바라보자로 제가 정리를 해도 될까요? 사실 지금 뭐 LG넥스원이 지금에서 보시면은 좀 빠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 막 빠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별적인 기업의 그런 모멘텀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조 잔고가 많이 있고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지역이 넓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지금 업황에서의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낮은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현대로템 같은 게 좀 뒤늦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방산 쪽에 계속적으로 급등이 나오면 해당 종목도 좀 따라가는 흐름들이 있겠죠. 근데 그러한 수주들이 쌓여 있는지 뭐 현대로템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투자를 하실 때 그런 개별적인 수주 잔고라든지 모멘텀들을 좀 확인하신다면은 위치에 상관없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한 번 더 불을 뿜어내고 있는 방산 이야기를 해봤고요. 바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AI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속도를 내서 이 부분 이지은 대표님과 해보도록 할게요. AI 반도체 저희가 묶어놨는데요. 가장 궁금하실 건 그걸 것 같아요. 다른 반도체 오늘 쉬어가는 조짐이 보이면 그걸 봐야 될까? CXL 관련주 강한데 이게 다음 타자였던 걸까? 아니면 폴라리스 오피스, 소프트웨어인가? 이 사이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계속 봐야 된다, 성장한다는 가정 아래 수익률 극대화하려면 어느 쪽으로 지금은 우짝은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대표님? 저는 일단 CXL 쪽은 계속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SK 하이닉스의 HBM 쪽으로는 사실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억울하고 힘든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CXL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삼성전자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SK 하이닉스라던가 마이크론에서 CXL 관련된 인재를 영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더 이제 우리가 HBM은 못했지만 CXL에서는 선두주자가 돼서 AI 메모리 쪽으로는 우리가 다시 자리를 좀 지켜내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좀 못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는 HBM 관련주들 좀 쉬어가는 흐름에는 그 틈을 타서 또 CXL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오늘도 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CXL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데이터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과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도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이쪽을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이런 삼성전자의 좀 선제적인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CXL 관련주들 오늘도 흐름 좋지만 그중에 좀 덜 간 종목들 위주로 해서 계속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CXL로 모든 게 같다라고 보기에보다는 HBM 관련된 종목들, 왜냐하면 아직까지 AI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의 시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질주를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멈춰 있는 시기가 아니라 계속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관련돼서 계속 종목들 좀 눌렸을 때라든지 이랬을 때 봐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CXL, HBM 다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단의 일정으로 지금 나가는 게
게 18일 날 엔비디아의 연례 행사거든요. 여기에서 관련된 CX에 관련된 이벤트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돌아요. 지금 6일이고요. 18일 그리고는 뭐 20일 날 또 마이크론의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럼 이벤트 남겨놓고 순환매의 흐름이 여기에 더욱더 갇혀 있다라는 시선으로 봐도 될지 아니면 순환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미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로 봐야 될까요? 일정 포인트로 본다면요. 저는 일단은 좀 더 봐도 좀 더.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HBM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그동안 HBM 관련주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고가권에서 자리를 계속 지켜주면서 한동안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못했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를 레벨업 해주는 모습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 시장에서도 HBM 관련주들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고 또 한 번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 공백을 저는 CSL이 이제 당분간은 조금은 순환매에서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침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이 시기 안에서 HBM 관련된 종목들 눌린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또 매수 포인트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선 요지를 해주셨고요. 눌렸을 때 조정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 일정까지 체크 받아봤습니다. 이제 1위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나 가장 어려운 주제가 이런 테마성 짙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꺼지지 않는 불씨 딱 떠오르시죠? 초전도체입니다. 한 분께만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창원 본부장님 의견을 이전에도 들어봤으니 이지은 대표님께 어려운 질문 드려볼게요. 정말 이 정도면 진짜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주가의 시세는 정말 놀랍습니다. CCS도 그렇고요. 신성 델타테크의 회복력 본다면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네. 사실 이런 테마성 종목들인데 오늘 또 이제 미국 하버드 연구진에서 고압 초전도체에 대한 새로운 길을 뭐 제시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실체가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실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비중 확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좀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와지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왕이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테마성 종목이고 어느 한 소식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규 접근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도 보수적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최대한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어렵죠. 조심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워낙 시세의 변동성에 있어서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키워드 정리 마무리 두 분의 원픽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원픽 다시 한번 가져와 주셨습니다. 방산 쪽이네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LIG 넥스원을 좀 그대로 다시 들고 왔고요. 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신규로 좀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15만 원을 좀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18만 원까지 좀 목표가를 상향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좀 일선과 이격이 상당히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격을 좀 좁히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15만 5천 원 이하에서 만약에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3만 5천 원 좀 타이트하게 드릴 건데 뭐 스토리는 비슷합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LIG 넥스원에 방문을 했다라는 이슈로 조금 불거지고 있고요. 사실 폴란드발 외의 수주 모멘텀에서는 가장 강력한 트리거를 갖고 있는 게 LIG 넥스원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사우디 수주에 따른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붐업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로 인해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이슈가 전혀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군용 쪽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의 순매수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대부분 18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산업적으로 봤을 때 방산 쪽의 수급이 상당히 쏠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상향 흐름들 좀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재은 대표님의 원픽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레깅5에서 첫 번째로 픽으로 제시해 주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전에 이제 CXL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CXL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향으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CXL 선단 기술 개발의 속도를 냈을 때 우리가 수혜를 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대감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1 테스터를 개발을 하고 나서 지금 2.0에 대한 테스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아마 곧 완료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관련된 종목들 최근의 흐름을 보면 뭐 제주반도체라든가 퀄리터스 반도체, 오킨스전자, 네오셈이 대장으로 끌어주고 있고 그 뒤에 후발주자들 CXL 관련주들도 자리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엑시콘이라는 종목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전체적으로 같이 좀 묶어서 흐름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그 전에 이제 고점 부근이었던 28,800원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저점 부근인 16,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가 어떻게 보면 살짝 짧다라고 생각을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상황에서는 칼같이 이거 지켜야 맞아요. 될까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그래서 약간은 항상 시장이 수급 이동이 너무나 빠르고 이제 수익을 또 챙겨야지 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1차적으로 일단은 목표가 잡아보시고요. 그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가 그렇게 잡고 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잘 체크해가면서 AS 리스트에 올려놓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랭킹5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창한 본부장 이지은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